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은 불금을 보내고 계실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의 또 시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좀 1700명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좀 빠른 시간 내에 1700명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게 마감을 했어요. 실업지표 호조, 그리고 가상화폐 가격도 뭐 반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호재로서 이제 작용을 했어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77% 상승 마감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5월 수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발표가 있었는데요. 수출액 3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된 수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장에는 뭔가 기대감이 살짝 들었었는데요. 그 반등은 잠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시장 개장과 함께 좀 시장이 또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개장하면서 철강석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밀렸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투자 전략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제 지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3200선 다가서거나 넘거나 하면은 현금을 확보할 오늘은 좀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좀 이런 거는 좀 맞으면 안 되는데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까지 맞아가지고 좀 시장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장에 분위기 좋을 때는요.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외국인들 매도가 뭐 크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뭔가 또 기조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짝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봤듯이 외국인이 매수하면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동향에 좀 촉각을 세워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한번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번 주도 끝났고 5월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월봉부터 시작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월봉 한번 보면요. 거의 지금 5월 시작과 비슷합니다. 3149포인트에 시작했는데 3156포인트. 그래서 7포인트 때문에 이제 조금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세린 메이에 대해서 이제 5월 시작할 때 좀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5월에 상승을 하면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3200선 이상에서 줄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시장이 뭐 다시 또 상승폭을 반납하고 또 뭐 박스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좀 양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봉이 7개예요. 그래서 5월 시장이 뭐 양봉일지 음봉일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이럴 때는 좀 음봉을 하나 보여주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년 9월, 10월에 쉬어가고 나서 11월부터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실 5월, 6월 이때 좀 쉬어가면서 이 5개월 이평선 라인에 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작년 11월처럼요. 5개월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신고점을 넘어서 뭐 3,500선까지 상승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좀 쉬는 게 오히려 시장의 입장에서도 더욱 건전하다. 이렇게 이제 월봉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 뭐 걱정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5개월 이평선 라인 한 3070포인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0포인트 정도까지 그래서 5개월 이평을 좀 살짝 깼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볼게요. 주봉 보시면은 이번 주 한 주일 동안의 지수는 역시 십자였어요. 시초가가 3163포인트였고 종가는 3156포인트. 월봉과는 좀 다르죠? 한 7포인트 정도 조금 차이로 음봉이에요. 근데
십자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지형의 모습,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봉상 만약에 다음 주에도 좀 음봉을 보인다면 주봉상 흑삼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양봉인지 음봉인지, 다음 주에 음봉이면은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도 음봉이면 음봉이 연속 3개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양봉이라면은 방향성을 탐색하고 나서 위로 가는 거니까 뭐 시장은 뭐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대응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시장. 사실 오늘 뭐 3200선에서 좀 못 갈 거를 미리 좀 맞추긴 했고, 또 일요일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지수의 상단은 3200포인트다. 그런 부분들을 맞추긴 했지만 제가 뭐 다음 주에 시장까지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의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대응의 영역이다. 주봉을 봤을 때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요. 일봉을 제가 오늘 일부러 조금 이제 짧게 해서 좀 잘 보이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봉상도 오늘 21선 위에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 21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일봉상 봤을 때도 오늘의 모습은 그리성 예쁜 모습은 아니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런 좀 라인을 뚫고 오늘 이제 돌파하려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해버렸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썩 이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1선, 3200선 이런 데에서 계속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부에 좀 다시 한번 3100선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3100선 테스트가 나왔을 때 양호한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좀 뭐 박스권 대응 하셔도 되겠지만 3100선에 만약에 이제 61선까지도 이탈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주봉과도 이제 연결 지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봉이 음봉일 때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점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종목들 보면요. 오늘은 자동차가 또 좋았어요. 자동차가 사실 어제 이제 기아차의 리콜 문제 이런 부분들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수출액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승용차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되었고요. 현대기아차가 지난달에 유럽 시장에서 판매가 뭐 좋았다. 그런 얘기들도 오늘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반등을 했고, 결국은 그러니까 수급 쪽으로도 기관이 최근에 보면은 기아를 좀 모으고 있어요. 5월 들어서는. 외국인들은 뭐 매수와 매도 반복하는데 오늘은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결국 자동차의 반등이 좀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현대차, 기아.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여기서 좀 시장이 지켜주려면 힘을 좀 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2.5%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삼성전자가.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내년도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얘가 78,400원이 깨지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단 21선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시장이 간다면 결국은 다시 반도체 삼성전자가 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DB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좀 7만원대부터 5만원대까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좀 반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막 철강석 가격 막 하락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다시 또 여기서 시장이 가려면 IT와 자동차가 가야 된다.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짧게만 볼게요. 1.79%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향후의 움직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지금 자리가 중요한 반등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